결혼식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요?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저에게 1,7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다는 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통장 잔고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제 안방 침대에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나중에 줄게라는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을 요구했고, 시누이는 제 카드 정보를 빼내서 몇십만 원씩 온라인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남편 앞으로 온 카드 독촉장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5,200만 원. 저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정산하고 나오자. 그리고 1년 뒤, 저는 조용히 그 집 거실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양가 혼주 한복을 맞추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같은 한복집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함께 예약을 잡고 갔습니다. 한복집 안에는 고운 색감의 옷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친정엄마는 조심스럽게 핑크색 옷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원래 엄마는 분홍색을 좋아하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몸에 살짝 해보시는데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너무 예뻐. 그 순간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색 안 어울리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사장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고우신데요. 신부 측 어머님은 원래 분홍 쪽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옷감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분홍은 내가 입을게. 이게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그리고 엄마는 분홍색 옷감을 내려놓고 짙은 감색 옷감을 집으셨습니다. 솔직히 엄마한테 어울리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문제는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한복집을 나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사돈, 예식장은 그랜드홀로 하시죠. 엄마가 놀라서 여쭙습니다. 그건 1억이 넘어가는데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희 집안은 체면이 중요해서요. 엄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엄마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엄마는 작은 떡볶이 가게를 하시며 저를 혼자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 돈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예단은 기본 3천이지. 그리고 시누이 것도 신경 써줘야 돼. 걔가 집에서 기가 죽어 있어서.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그건 제가 3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예단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그 정도면 적게 부른 거야. 다른 집은 5천도 넘게 한대.
엄마 체면도 있고 부탁 좀 할게. 며칠 뒤 이번에는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웨딩 스튜디오 촬영 때 저도 같이 찍을 거예요. 가족 사진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언니가 카드 번호만 불러주시면 제가 알아서 결제해 놓을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그건 같이 의논하고. 언니, 급해요. 지금 예약 안 하면 날짜 놓쳐요. 저도 이참에 프로필 사진 좀 제대로 찍어두고 싶어서요. 결국 저는 카드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사흘 뒤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신우이 개인 프로필 촬영과 드레스 대여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제 카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사흘 뒤 신우이 미영이 저희 예비 신혼집에 찾아왔습니다. 가구 배치를 봐주겠다며 불쑥 방문한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한참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 방 하나는 제가 써도 되죠? 저 취직 준비한다고 엄마가 지친다고 해서요. 잠깐만 신세 질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여기는 저희 신혼집이잖아요. 그게 뭐가 어때요? 같은 가족인데. 오빠한테도 미리 말해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미영 씨가 신혼집에 들어온다고?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나갈 거야. 걱정 마. 저는 그때 속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장이 잡혀 있었고 청첩장이 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더 많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메이크업 샵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언니, 나도 같이 받을게요. 신우이 박미영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카드로 하면 되죠.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같이 해야지. 결국 진행됐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속눈썹 추가할게요. 피부톤 좀 밝게 해주세요. 오늘 사진 많이 찍힐 거잖아요. 이미 제가 결제할 걸 알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신우이 메이크업만 8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결제 순간 남편 준호가 또 말했습니다. 나 카드 안 갖고 왔다. 지연아, 내가 먼저 해. 나중에 줄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식장에 들어가기 직전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축의금은 우리 쪽에서 관리할게. 어차피 우리 집안 손님이 많잖아. 저는 놀라서 여쭙습니다. 어머님, 신부 측 축의금도요?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합쳐서 쓰는 거지. 신혼살림 같이 꾸리는 거 아니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식장 입구에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고 저녁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의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네. 우리 집안 어른들께 인사 다녀야 하는 비용도 있고. 이번에 들어온 건 우리가 갖고 있을게. 너희 신혼여행 가서 편하게 다녀와. 저는 그 자리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건네주신 이름 적힌 축의금 봉투들도 전부 시어머니 손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친정엄마가 조용히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연아, 오늘 우리 쪽 하객들 축의금은 잘 받았니? 엄마 친구들이 많이 왔잖아. 봉투에 이름 적어서 꼭 한 번씩 챙겨야 나중에 보답도 한단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부 가져가 버렸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떡볶이 가게를 해서 모은 돈으로 혼수도 해주셨고 결혼식 비용도 보태셨습니다. 그런데 엄마 쪽 하객들의 축의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은 내 엄마까지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신혼여행 비행기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면 안 돼.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이코노미는 힘들어. 결국 업그레이드 비용 180만 원. 공항 면세점. 지연아, 이 가방 하나만 보고 가자. 어머니 선물로 하나 사가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250만 원짜리 가방. 저는 그 가방이 제 엄마 선물이 아닌 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아, 저녁은 한식당 가자. 여기 코스가 유명하대. 1인당 30만 원. 그리고 결정타 호텔 근처 명품관에서 준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연아, 이거 딱 한 번만 사주면 안 돼. 남자가 시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회사에서도 꿀리지 않잖아. 1,7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면 돼. 내가 다 갚을게. 우리 부부잖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결국 결제했습니다. 36개월 할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준호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차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멋지다. 저는 욕실 바닥에 앉아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쓴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가방 속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미리 받아온 깨끗한 서류. 준호와 저 둘 다 서명이 들어간 그 종이. 저는 그걸 다시 가방 맨 안쪽에 접어 넣었습니다. 이걸 내는 건 내일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혼잣말하면서 그게 제 인생을 구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신혼집 문을 열자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과자 봉지가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누군가 덮었던 담요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시누이 미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 침대에서 제 이불을 덮고 제 화장대 위에 있던 립스틱을 바른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영 씨, 왜 여기 있어요? 엄마가 잔소리해서요. 며칠만 있을게요. 그 며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치킨 먹자. 언니, 카드로 하면 되죠. 그 말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제 허락 같은 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미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옷장에는 미영의 옷이 걸리기 시작했고 화장대에는 미영의 화장품이 쌓였습니다. 제 향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제 가방 안에는 미영이가 빌려갔다가 돌려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않아요? 미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갈 데 없어요.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미영이 좀 잘 돌봐줘야 한다. 오빠 하나 믿고 사는 애잖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미영 씨 언제 나가?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 형편 알잖아. 걔가 취직도 못했고. 그냥 좀 데리고 있자. 엄마한테도 효도하는 거고. 저는 그때 이 남자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던 중 남편 준호의 월급이 우리 공동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월급 어디로 갔어? 준호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엄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놨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어머님 통장으로? 엄마가 관리해 주시면 저축이 잘 된대. 우리 형편에 그게 낫다고 했어. 언제부터? 결혼 전부터.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1년 동안 이 집 생활비, 관리비, 카드 대금, 시어머니 용돈, 시누이 생활비까지 모두 제 월급에서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단 한 번도 저희 부부의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나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한대. 병원에서 500만 원만 먼저 달라는데. 너 좀 도와줘야겠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어느 병원이세요? 그건 왜 물어? 영수증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전화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수증은 뭐하러 보내? 돈만 보내면 되지. 가족끼리 뭐 이렇게 따지니? 지연아, 너 나한테 사람 무안하게 하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누이의 카톡 프로필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사진에는 시어머니가 제주도 호텔 로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랑 제주도 힐링 여행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500만 원은 수술비가 아니라 여행비였다는 걸. 그리고 며칠 뒤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결제 내역이 줄줄이 찍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34만 원, 29만 원, 42만 원, 57만 원. 제가 한 번도 주문한 적 없는 옷과 가방. 저는 조용히 택배 기사가 물건을 내려놓는 걸 지켜봤습니다. 박스에 적힌 이름은 박미영. 시누이가 제 카드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자기 계정으로 계속 결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카드를 정지시키고 새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이번 엄마 생신은 호텔 뷔페에서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분들 20명 정도 오실 거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요. 왜? 가족 같은 분들인데. 당연히 오셔야지. 그분들 평생 우리 엄마 챙겨주신 분들이야. 결국 호텔 뷔페에서 23명이 식사했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저는 또다시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460만 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집에 쏟아부었는지 스스로도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90%가 이 집 생활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작 새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 때도 선물 값이 부족해서 작은 스카프 하나만 사드렸던 기억이 그날 밤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은 가족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구조의 돈줄이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온 카드사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액은 5,200만 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제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빚이었습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결혼 전부터 쌓여있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분노가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제 서랍 안쪽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라야 한다. 그게 제가 그날 한 유일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옆에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카드 내역을 전부 펼쳤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시계 할부 시누이, 메이크업 시어머니, 용돈 시누이, 생활비, 카드 대금, 마트 장보기 모든 비용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줄게. 그 말이 이제는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을 내자. 하지만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훨씬 더 치밀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첫째,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제 이름만의 통장. 거기에 월급 일부를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모든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카드, 명세서, 송금, 내역,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미영의 메이크업 영수증, 신혼여행 결제, 내역 관리비, 이체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스캔해서 제 이메일 보관함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셋째,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고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지연아, 이번 달에도 300 보내라. 가족이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미영이 옷 한 벌 사줘라. 딱해 보여서 모든 말이 파일로 남았습니다. 넷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결혼식만 하시고 혼인신고는 안 하셨다고요? 내 신혼여행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두 분은 부부가 아닙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결혼식은 의례일 뿐이에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 관계가 성립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두 분은 그냥 동거 중인 연인입니다.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쓴 돈은 대부분 되받을 수 있어요. 명백한 채권 채무 관계니까요. 그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웃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수진이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결혼하고 반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인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참은 게 미덕이 아니라 그 집은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이제라도 끝내도 돼. 아니, 끝내야 돼.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제게 필요했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다섯째, 저는 직장 근처에 원룸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시집 식구들이 모르는 비상금으로 냈습니다. 그 원룸에 이삿짐 몇 개를 미리 옮겨두었습니다. 중요한 서류, 소중한 물건,
친정엄마 사진, 제 인감도장, 어릴 때 쓰던 일기장까지 모든 걸 조용히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혼인신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접어넣어뒀던 그 서류는 여전히 제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번도 구청에 제출된 적이 없는 백지 서류. 저는 그 서류를 베란다로 가져가서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종이가 불에 타며 천천히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1년 전 그날 호텔방에서 이 종이를 가방에 다시 넣었던 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어딘가에서 이미 그때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옆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쟤를 쓸어 담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끝낸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돈 얘기면 하지 마라. 가족끼리 그런 얘기는 피곤하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끈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년 전의 저와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졌고 눈 밑에는 진한 그늘이 있었고 입꼬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자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정산을 하려고요. 그리고 우리는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반환 청구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입니다. 한 문장씩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을 때까지,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몇 시간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더는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마.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시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 시아버지, 박성철 시누이, 박미영, 그리고 남편 박준호. 모두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서류를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산을 하려고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정산, 무슨 정산이야? 가족끼리 정산이라는 말이 나오니?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결혼 준비 비용입니다. 혼수, 예단, 예물, 총 5,300만 원. 두 번째 서류. 이건 결혼식 당일 비용입니다. 메이크업, 식사, 꽃값. 총 1,200만 원. 그중 시누이 메이크업 80만 원 포함입니다. 미영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왜 그걸 이제 왔어?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비용입니다. 항공권 업그레이드, 호텔 숙박, 면세점 가방, 식사비, 그리고 남편 시계 1,700만 원. 총 3,800만 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저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결혼 후 1년간 신혼집 유지 비용입니다. 어머님께 드린 매달 용돈 총 3,600만 원. 시누이 생활비, 옷값, 화장품값, 식비 총 2,200만 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나 고소하는 거니? 가족 안에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어머님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적힌 글자 혼인 관계 없음. 시어머니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 혼인 관계 없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준호 씨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결혼했잖아. 결혼식도 했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결혼식은 의례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결혼은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돼요. 저는 한 번도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너 미쳤어. 그동안 결혼 생활했잖아. 부부로 살았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법적으로 동거예요. 그리고 동거 중에 제가 이 집에 보탠 돈은 전부 채권입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1년 동안 쓴 돈, 총 1억 6천만 원. 변호사를 통해 모두 반환 청구하겠습니다.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왜 이래? 우리가 가족이잖아. 저는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 씨, 저는 처음부터 당신네 가족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돈주머니로만 봤지 가족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내 안방에서 내 화장대에 앉아 내 립스틱을 바르는 게 가족인가요? 내 카드로 치킨을 시키고 내 돈으로 옷을 사면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요?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너무했구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지금 제가 우리 돈을 뺏어가려는 거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전부 녹음돼 있어요. 300만 원씩 보내라. 가족이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 신우이 생활비 책임져라. 미영이 옷 한 벌 사줘라. 모두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거 다 덮자. 대신 내가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 보내줄게. 응, 그 정도면 너도 손해 안 보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5천만 원으로 덮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또 뭐야?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펼쳐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준호 씨 앞으로 온 카드사 독촉장입니다. 결혼 전부터 쌓여 있던 빚이죠. 금액은 5,200만 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그건 어떻게? 시어머니가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빚이 있었어. 준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은 결혼 전부터 5,2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그걸 숨기고 저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빚도 제 월급으로 조금씩 갚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빚투성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저와 결혼시킨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몰랐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건 다 갚으려고. 오빠, 결혼이 비탄감 수단이었어요? 거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가족으로 지낸 거잖아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미영 씨, 가족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요? 내 돈으로 산 옷을 입고 내 돈으로 먹은 치킨을 먹고 내 침대에서 내 이불을 덮으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정말 잘할게.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오빠, 저는 1년 동안 매일 밤 참았어요. 신혼여행 첫날 시계를 사달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이 관계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의 카드를 사랑한 거예요. 제가 결혼식 날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고도 구청에 내지 않은 건 제 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는 남편이 아니라 빚이라는 거요. 준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거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신우이는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만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너에게 진짜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이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은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날 스스로에게 자유를 돌려주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거기서 나왔어.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잘했다. 엄마가 오늘 저녁 해놨어. 얼른 집에 와. 엄마 집으로 와. 저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1년 뒤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돌려받은 돈으로 엄마의 떡볶이 가게는 깨끗하게 정리했고 저희 모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영양사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했지만 시댁 생활에 치여 한동안 자격증을 묵혀두고 살았었죠. 엄마와 저는 고민 끝에 건강식 도시락 배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수술 회복기에 계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산후조리 중이신 분들. 이분들은 아무 음식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기 적게 화학조미료 없이 유기농 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한 끼가 정말로 필요한 분들입니다. 저는 영양 성분을 설계하고 엄마는 한평생 쌓아온 손맛으로 간을 맞추셨습니다. 상호는 엄마의 밥상, 엄마 손맛이 담긴 따뜻한 한 끼. 그게 저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작은 주방 하나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님이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신데 지난 3달 동안 처음으로 한 끼를 다 드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방에 계신 엄마를 가만히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네. 엄마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지연아,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어느 날 저녁 대학 동창 수진이가 배달을 받으러 들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드실 거라며 일주일치를 주문했거든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들 요즘은 어떻게 지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변호사 통해서 돈은 다 돌려받았고, 그걸로 끝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제일 잘한 거야. 돌아보지 않는 거. 그날 밤 엄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후회되지 않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날 다시 태어났어요. 혼인신고서 한 장을 내지 않은 덕분에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 손은 평생 식당 일을 하느라 늘 거칠었지만 그날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난 결혼식 사진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저의 얼굴. 그 얼굴은 지금의 저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행복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는 사진첩에서 그 사진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환했습니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며칠 뒤 배달을 나가던 길에서 저는 뜻밖의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스쳐간 낯선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도시락 상자를 안고 걸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구나.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준비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참고 또 참아서 얻는 것이 정말 행복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